안녕하십니까, 머니프리입니다. 오늘은 2021년 2월 27일 토요일이고요. 주말에 어떤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 뉴스로 시황 체크를 하는 법을 다시 한번 좀 다루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본 주제에 앞서가지고 책 한 권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말에 이제 형이랑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영풍문고를 한번 들렀어요.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주식 관련된 재테크 관련된 쪽으로 가봤는데 프린시플이라고 레이 달리오의 책이 나왔더라고요. 이 책을 저도 원래 알던 책은 아닌데 책을 한번 훑어보니까 정말 앞으로의 투자 가치관 그리고 내가 세운 원칙을 잡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.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추천을 하고 조만간 주식책 리뷰해서 한번 다 읽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면은 제가 항상 뉴스를 보면은 먼저 세계란부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세계란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수출 중심인 국가들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첫 메인 기사는 바이든과 사우디 국왕이 통화를 했는데 카쇼크지 사건을 좀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. 이 카쇼크지 사건은 사우디에서 되게 기피하는 사건인데 싫어하는 사건인데 이것을 좀 다뤘다는 것 자체가 바이든과 사우디와의 관계가 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적용될 만한 뉴스거리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. 이런 것도 정말 좀 일단은 안 좋은 뉴스.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다.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많네요. 그리고 군사작전을 했다. 이것도 뭐 이란과의 갈등 문제니까 좋지 않은 것 같고 악재 뉴스라고 하죠. 악재 뉴스. 그리고 감염, 코로나 관련해서 변이로 감염이 더 늘 수도 있다. 이것도 악재 뉴스. 별로 좋은 게 없네요. 일단은 지금 뉴스는 되게 좋은 뉴스인데 미 하원에서 이제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이 경기 부양안을 한 게 하원을 통과했다. 일단은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일단 이게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지 결국 다 되는 거고요. 일단은 첫 단계인 하원은 통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 1인당 1,400달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57만 원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니까 정말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제가 생활도 보기는 보는데 딱히 증시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패스를 하는 편이고요. IT로 넘어가는데 게임 회사 관련돼서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 회사인데 연봉을 올렸다 뭐 이런 거. 그리고 팀 쿡이 이제 애플 여의도 플래그십 연 것 관련 기사. 그리고 카카오톡 좀 막으려고 팀앱. 이것은 클럽하우스. 이거 잘 모르겠고요. 넘어가고 사회도 한번 보는 편인데 좀 유의미한 뉴스가 있는 것 같은 게 화이자 백신 국내 첫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백신으로 이제 첫 접종이 시작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병당 6회 접종 가능하던 게 실외 가능하다. 특수 주사기를 활용하면 실외 가능하다. 이것도 백신 보급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오늘 다 계속해서 화이자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다. 좋은 것 같고 계속 백신 뉴스는 일단 되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네요. 그리고 디지털세의 선택 과세를 포기한다. 테슬라가 이제 반도체 대란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
부족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을 좀 중지하는 일이 있다. 이건 조금 전기차 관련된 관련주들은 악재로 해석될 것 같고, 비트코인은 제가 안 하니까 넘어가고. 네, 이 뉴스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, 현재 지금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는 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. 지금 1.5%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을 좀 안정시키려고 보니까 제가 본 기사가 있었는데,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% 가까이 올라갔고, 앞으로 이거를 연준이 이것을 잠재우려고 하냐 안 하냐, 이것을 연준이 결국에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에 따라 달려져 있기 때문에, 이것을 잡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면은 증시는 시장이 안심을 하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고, 문제가 뭐냐면은 명목금리만 오르는 흐름이 지속되면은 실질금리까지 같이 오른다는 건데, 실질금리가 오르면은 위험자산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이런 것들이 되는데, 이쪽 시장이 위축되거든요. 그래서 금리 상승은 증시에 불안한 흐름을 주고, 이 금리 상승세를 진정시켜주는 게 연준의 역할이기 때문에, 연준이 채권 매입을 한다거나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5조에서 7조 정도의 규모로 국고채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, 우리나라 은행이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발표를 해야지 이 증시가 정말 안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연준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하냐 안 하냐, 결국 인플레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디플레와 싸울 것이냐, 아무래도 디플레를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, 이 부분이 앞으로의 증시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현대차 그룹 관련된 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좀 읽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된 기본소득 주장한 거, 계속해서 지역화폐 관련 주들은 좀 앞으로 계속 이재명 테마를 타고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정치 뉴스는 그렇게 정책 관련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일단 모든 뉴스는 챙겨봤고, 결국 아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냐 안 잡냐, 이 시그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별로 오늘 내용이 그렇게 알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, 저는 이런 식으로 주말에 뉴스를 보면서 대략적인 좀 감을 잡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